미국의 어느 가정집. 와, 미쳤네. 동생아, 지금 저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니? 아무리 내가 한국 바순이라도 저건 솔직히 좀 심했다. 안 그래? 여기 절로 나오네. 이곳에는 언니와 동생으로 보이는 두 젊은 미국 여성이 텔레비전의 영상들을 보며 흥분을 감추지 못한 채 대화를 나누고 있는데요. 심지어 그들의 대화 속에는 다소 험악한 욕설까지 난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무슨 일인지 한국에 대해 실망감을 감추지 못하던 그녀들은 결국 한국에서 발견되었는데 그곳에서 예상치 못한 충격적인 일들을 겪으면서 그들의 인생에는 큰 변화가 찾아왔다고 합니다. 도대체 그녀들은 한국에서 무슨 일들을 겪었던 것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에서 대학 생활을 하며 방학을 맞아 맥도날드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평범한 여대생 에비게일 터너라고 합니다. 우리 부모님은 미국에서 큰 부자는 아니어도 평범한 중산층에는 속하지만 제가 아르바이트를 하는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그건 바로 대학생이 된 기념으로 저 자신에게 자동차를 선물하고 싶어서였죠. 부모님께서는 조금만 더 기다리면 졸업 선물로 사주신다고는 하는데 그때까지 기다리기 어려워서 저 스스로 돈을 모으려고 결심했던 거예요. 하지만 아시다시피 20대 초반의 어린 나이에 그만한 목돈을 모으기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더구나 요즘과 같은 유혹이 많은 시대에는 더더욱 그렇죠. 저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친구들과 한 번 만남을 가지더라도 돈이 많이 드는 게 현실이니까요. 그래서 제가 돈을 절약하기 위해 선택한 방법이 바로 집에서 비디오를 보는 취미를 가지는 것이었습니다. 밖으로 나가지 않으면 자연스럽게 돈이 절약되겠다는 생각 때문에 나온 아이디어였죠. 실제로 이 아이디어는 효과가 있었습니다. 요즘에는 넷플릭스부터 시작해서 왓챠 등 OTT 서비스들이 많아서 집에만 있어도 전혀 심심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는 언제부터인가 점점 한국 빠순이로 변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의 드라마와 영화들을 좋아하게 되었고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한국의 문화 자체에 대한 호기심이 발동하여 많은 것들을 섭렵하다 보니 그들의 문화에 흠뻑 빠져들게 되었던 것이죠. 그 일이 있기 전까지는 저에게 있어서 한국이라는 나라는 유토피아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와, 미쳤네. 동생아, 지금 저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니? 아무리 내가 한국 바순이라도 저건 솔직히 좀 심했다. 안 그래? 여기 절로 나오네. 어느 날 동생과 함께 노트북으로 한국과 관련된 영상 콘텐츠들을 보다가 제가 했던 말입니다. 제가 아무리 한국을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이건 아니라는 생각이 들 정도의 내용들이 영상을 통해 여실히 드러나니까 저도 모르게 그런 소리가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그것들을 보고 나서 저는 한국의 문화들을 직접 경험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강해졌습니다. 과연 저 영상들에서 나오는 내용들이 진실일까 궁금하기도 했지만 한국과 관련된 영상들을 보다 보니 자연스럽게 평소에도 호기심이 생기더군요. 원래 인간의 마음이라는 것이 그렇잖아요. 사람과 사람도 마찬가지고요. 좋아하는 사람이 생기면 보고 싶고 만지고 싶고 그런 욕구가 생기는 것처럼요. 제가 한국에 느끼는 감정들도 그와 비슷한 감정들이었습니다. 제가 한국의 음식들과 문화 콘텐츠들을 사랑할수록 오리지널 한국의 모습들이 궁금해지는 것이죠. 하지만 한편으로는 제가 목격한 그 영상 속의 내용들이 모두 진실일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의뢰 방송이라고 하면 조금씩 과대 포장되고 과장되는 부분들이 있다는 것을 저도 잘 알고 있었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결국 동생과 합심하여 한국 여행을 계획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돈이었죠. 나도 그렇고 나보다 어린 동생은 당연하게도 가진 게 없었습니다. 그나마 저는 아르바이트를 오래 하고 있었기에 가려면 제 돈으로 가야만 했죠. 차를 사기 위해 모아둔 저의 돈으로 무거운 결단을 내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비록 내 사랑스러운 자가용 입양이 미루어지겠지만 이미 저와 동생의 마음은 한국에 있었기에 더 이상 지체하지 않았죠. 한국에 도착한 우리는 어쩌면 여행 날짜를 잘못 잡았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을 하고 말았습니다. 갑자기 억수같이 쏟아지는 비 때문에 우리는 거의 패닉 상태에 빠져버리고 말았거든요. 하늘에 구멍이라도 난 것인지 한국이 원래 이렇게 비가 많이 오는 나라라고는 들은 바가 없었기에 더욱 당황하고 있었죠. 그도 그럴 것이 미국에서는 우산을 쓸 일이 거의 없기 때문에 우산을 파는 곳도 거의 없었고 실제로 제가 우산을 구매한 기억은 언제인지 기억도 나질 않았습니다. 미국 사람들은 이동할 때 대부분 개인 자가용을 타고 이동하기에 비가 오더라도 우산을 쓸 일 자체가 잘 없었거든요.
차를 타고 있지 않더라도 미국인들은 비가 오게 되면 후드를 뒤집어 쓰고 그냥 뛰어가기 때문에 더더욱 그랬죠. 하지만 지금 우리가 밟고 있는 땅은 미국이 아니라 한국이었습니다. 여행 첫날부터 비에 쫄딱 젖어버리면 기분이 좋지 않을 것 같아서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우산을 파는 곳이 있나 둘러보았죠. 그런데 이게 무슨 일입니까? 한국에는 비가 그렇게 자주 오는 나라였나요? 어디에서나 볼 수 있는 편의점에서 글쎄 우산을 판매하는 게 아닙니까? 그뿐만 아니라 전혀 우산을 팔지 않을 것 같은 의류 매장에서도 우산을 판매하는 것을 보고 다시 한번 놀라고 말았죠. 한국은 갑작스럽게 내리는 비 때문에 우산을 미리 챙기지 못한 사람들이 당황해할 필요가 전혀 없는 나라였습니다. 미국에서처럼 후드를 둘러쓰고 비를 쫄딱 맞으면서 뛸 필요가 없었어요. 저와 동생은 이를 신기해하며 우산을 하나씩 구매하여 택시를 잡았고 예약한 호텔에 무사히 도착할 수 있었죠. 하지만 호텔에 도착한 우리는 신기한 감정을 넘어서는 경악을 금치 못할 정도의 감정을 느껴야만 했습니다. 호텔에 들어가는 사람들의 행동이 매우 수상했고 낯이 익었기 때문이죠. 그 장면은 한국과 관련된 영상 콘텐츠를 시청할 때 보았던 바로 그 장면이었습니다. 비가 오는 날 우산을 들고 알 수 없는 기계에 비에 젖은 우산을 집어넣으니 마술처럼 우산에는 비닐 같은 것이 씌워지는 그 장면이었죠. 영상으로 봤을 때는 그것이 어떤 원리로 그렇게 되는지 전혀 감을 잡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보고 있는 그 순간에도 믿기 힘들었어요. 실제로 이것을 눈앞에서 목격하니 너무나 신기했고 놀라웠습니다. 만약 제가 좋아하는 배우를 만난다면 이와 비슷한 감정일까요? 방송에서만 보던 것을 직접 목격하는 그 기분은 정말이지 신기한 감정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기계를 사용하며 우리는 한국인들의 지혜에 감탄할 수밖에 없었죠. 이런 걸 만들어내는 한국인들은 분명히 천재들이었을 거야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이때 처음으로 어쩌면 제가 보았던 그 영상들이 모두 진실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던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것만큼은 분명히 진실과는 거리가 먼 것이리라 생각하기도 했죠. 내일쯤이면 그것도 알게 되겠지만요. 한국에 온 첫날부터 저와 동생은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공항에 들어섰을 때부터 시작해서 호텔에 도착하는 그 과정까지가 모두 새로운 경험이었고 미국에서는 할 수 없는 진귀하고 값진 경험들이었죠. 그런데 호텔에서 우리는 다시 한번 진실을 확인하기 위해 무언가를 시도했습니다. 호텔에 짐을 다 풀어놓고 출출해진 우리는 자연스럽게 서로를 쳐다보며 고개를 끄덕였고 이내 동생이 핸드폰을 만지작거리면서 저에게 개슴츠레한 눈빛으로 신호를 보내었죠. 저는 그 신호를 전달받아 핸드폰으로 타이머를 켰습니다. 그리고 불과 40분 뒤 우리는 서로 놀란 토끼 눈을 뜨며 귀를 의심해야 했습니다. 호텔벨 소리가 울렸거든요. 처음에는 호텔 서비스인가 싶어서 확인해 보았더니 그게 아니었습니다. 문 밖에는 우리가 주문한 배달 음식을 들고 있는 배달 기사분이 서 있었죠. 아마도 한국에 거주하는 분들은 우리의 이런 행동에 의문을 표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까짓 게 뭐 그리 놀랄 일이냐고 되묻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요. 하지만 미국에서만 살아온 우리는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미국에서도 배달 문화가 자리 잡고 있었고 저 또한 배달 음식을 종종 시켜 먹는 편인데 미국의 배달 기사들은 대부분 자전거를 타고 배달을 하는 경우가 많고 비닐봉지나 피자 박스 그대로 들고 다니기 때문에 비가 오는 날에는 비에 흠뻑 젖은 상태로 음식을 받아보는 경우가 허다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받은 음식은 비가 오는 날임에도 배달 기사님의 비옷이 흠뻑 젖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음식이 담긴 봉지 그 어디에도 물기는 없었죠. 미국에서는 배달을 시키면 진짜 한 세월을 기다려야 겨우 받을 수 있었는데 그러다 보니 음식들이 전부 식어서 오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심지어 만두에서 나온 육즙의 기름이 굳은 상태로 배달을 받은 적도 한두 번이 아니었죠. 하지만 한국은 달랐습니다. 조금 전에 도착한 음식을 개봉하여 동생과 먹어보는데 이게 과연 배달 음식이 맞는 건가 하는 의구심마저 들었죠. 마치 매장에 직접 방문하여 먹는 것과 큰 차이가 나지 않을 정도로 음식은 따뜻하게 잘 보온되어 있었고 아주 맛있었습니다. 우리가 먹은 음식은 갈비탕이라는 한국의 음식이었는데 비가 오면서 으슬으슬했던 몸이 뜨끈하게 달아오르는 것이 아주 맛있게 잘 먹었죠. 그리고 그 음식을 다 먹어갈 때쯤 제가 본 그 모든 것들이 설마 진실이었던 것일까 하는 생각에 다소 멍해지는 느낌마저 들었습니다. 참으로 이상한 기분이었어요. 사실 그때부터는 한국에 관한 그 모든 내용들을 의심하는 마음이 사라진 상태였습니다.
이제는 그런 의심들이 의미가 없다는 것을 스스로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왕 이곳 한국까지 직접 방문을 했으니 그 의구심들은 확실하게 없애버리고 모든 것을 경험하고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저와 동생은 기어이 그곳으로 향했죠. 동생과 저는 최대한 가벼운 옷차림으로 목적지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목적지에 도착한 우리는 다시 한번 경악을 금치 못했죠. 우리가 도착한 곳은 다름 아닌 복합 쇼핑몰이었습니다. 한국에 이렇게 고층 건물들이 즐비할 줄은 정말이지 상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사실 한국에 대해서 전문가급으로 정보를 찾아보는 사람이 아니고서야 일반적인 미국의 미디어로 보여지는 한국은 그다지 최첨단 시설과 건물들이 즐비하다는 느낌을 받을 수가 없는 게 현실이었죠. 그러한 부분들에서 저에게 한국의 복합 쇼핑몰은 정말이지 경악 그 자체였던 겁니다. 이토록 넓고 쾌적한데 볼거리, 먹을거리, 즐길거리가 한데 모여 있어서 동생과 저는 이곳을 떠나고 싶은 생각이 들지 않을 정도였어요. 그런데 이곳에 도착한 뒤로 한참 전부터 아주 이상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제가 평소에 미국에서 다니던 복합 쇼핑몰의 느낌과는 이질적인 느낌이었죠. 처음에는 이 느낌이 무엇 때문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얼마의 시간이 흐르고 동생의 뜬금없는 한마디에 그 정체를 알아채고 말았죠. 언니, 근데 여기는 경찰이 아예 안 보이네? 그러고 보니 한국에 와서 경찰을 본 기억이 잘 없어. 그 이질감의 정체는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이렇게 넓고 사람이 많은 복합 쇼핑몰 내부에 경찰들이 전혀 보이지 않았다는 점이죠. 동생은 그 이유에 대해 한국이 아직 발전하는 단계의 나라라서 아무래도 그런 부분들까지는 생각하지 못한 것이라 말했습니다. 하지만 제 생각은 달랐죠. 오히려 그 반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곳에는 경찰들이 배치될 필요가 없기에 불필요하게 배치되어 있지 않더라도 충분히 높은 치안 수준을 보여주는 것이라는 생각을 말이죠. 그 반증으로 우리가 이곳에 도착한 지 벌써 수시간이 지났음에도 이곳은 아직도 너무나 평화로웠으니까요. 미국의 뉴욕 복합 쇼핑몰의 경우에는 경찰들이 아주 바글바글합니다. 이는 반대로 치안이 좋지 않다는 것을 반증하는 결과라는 것이었죠. 결국 저와 동생은 한국을 직접 방문하면서 미국에서 보았던 그 영상들이 모두 진실이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놀랍고 충격적이었던 그 감정들이 이제는 뭐랄까? 조금 안심이 되고 푸근해지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왠지 그것들이 진짜가 아니면 어떡하지? 내가 한국에 실망하면 어떡하지? 라는 생각을 은연중에 하고 있었는지도 모르겠네요. 그뿐만 아니라 한국 여행을 하는 도중에 정말 기분 좋은 느낌을 많이 받았는데 그 이유는 바로 한국인들의 배려와 친절함 덕분이었습니다. 저와 동생은 둘 다 지독한 길치였는데 한국을 여행하면서 핸드폰 내비게이션을 보고 이동을 하면서도 이곳저곳을 헤매는 경우가 허다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한국 분들에게 도움을 요청했고 그분들은 우리에게 다소 무섭고 무뚝뚝한 표정을 짓고 있었지만 단 한 명도 우리의 부탁을 매몰차게 거절하거나 무시하는 경우가 없었습니다. 심지어 바쁜 걸음을 걷는 직장인분들마저도 우리의 부탁에 흔쾌히 길을 알려주고 쿨하게 갈 길을 가곤 하셨죠. 저는 이러한 한국인들의 친절과 배려심이 결국 그 나라의 수준을 만드는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날 이후 지금은 미국으로 돌아온 저와 동생은 아주 즐거운 추억을 하나 만든 느낌입니다. 비록 저의 소중한 차를 사는 목표는 조금 더 멀어졌지만 그보다 더 소중한 것을 얻은 느낌이죠. 비록 우리가 한국을 의심하면서 방문하게 된 한국이었고 한국에서 여러 가지 경험을 했지만 때로는 그런 의심 덕분에 더욱 긍정적인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은 아닐까 생각하기도 합니다. 다음에도 잘 부탁합니다. 한국